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0일 화요일 아침 9시 37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마치 휴장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요. 뭐 이럴 수도 있나 싶은데 이럴 수도 있네요. S&P가 0.1% 빠지고 나스닥이 0.1% 오르고요. 뭐 특별한 뉴스 없고 경제지표 발표 없고 요 정도 모습이었습니다. 뭐 특별히 그러니까 제 말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거 없었다고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 분봉인데요, 그죠? S&P하고 나스닥. 이 첫 번째 분봉을 제대로 극복하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이 안에서 놀다 끝났죠. 네, S&P, 나스닥 둘 다. 나스닥은 뭐 살짝 올랐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시 이 첫 번째 봉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감을 했고요. 아무튼 뭐 그만큼 움직임이 적었습니다. 이게 뭔가를 기다리는 움직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멈춰 있었어요.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긴 했습니다. 그죠?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어요. 지금 일단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거. 네.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시원찮다. 지금 2거래일째죠. 고용지표 금요일날 밤에 나오고 나서 나스닥 좀 하락하고 S&P 조금 오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오늘 2거래일째인데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 뭐 강한 상승, 경제지표가 좋다라고 해서 뭐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림을 좀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일단 뭐 상승이 멈춰 있는 그림 정도입니다. S&P 멈춰 있고 나스닥도 멈춰 있고요. 둘 다 한 2거래일씩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딜 붕괴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 뭐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는 못 하겠고 일단은 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계속 일단 우상향 하고 있는 와중에 멈춰 있다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가만히 있었으니까 변동성 지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뭐 물론 이게 갭상승 출발해갖고 아무튼 상승 마감이긴 했는데 아무튼간 빅스 지수 자체는 갭상승에서 음봉으로 떨어졌지만 일단 3% 마감하긴 했네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 변동성 지수 4달째 잘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UVXY를 조금 사긴 샀는데요. 네. 일단은 뭐 저는 일단 기준을 이렇게 잡을 겁니다. 어제 일단 좀 사긴 샀는데 최소한 이제 이 저가를 종가상으로 확실히 붕괴시키지만 않으면 일단 계속 들고 가거나 더 매집해 볼 생각으로 일단 어제 처음으로 뭐 좀 샀습니다. UVX와 일단 조금 베팅을 해봤고요. 이런 상황에서 원래 막 들어가고 이런 게 제 취향은 아닌데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저는 원래 확인되고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냥 과감하게 좀 질러봤어요. 막 떨어지는데 어떤 변곡을 노리는 플레이라고 하면서 일단 먼저 들어가 봤습니다. 이 정도 그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어제 그래서 뭐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특별한 일 없었고 이 환율이 좀 움직였죠. 달러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자, 달러가 확실히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긴축이라든가 뭐 고용지표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을 주식시장은 지금 모르는 척하고 지금 은근히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어쨌든 환율이라든가 채권시장은 확실히 이런 움직임을 좀 반영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지금 이 환율이라든가 채권시장의 움직임, 주식시장의 움직임, 주식시장은 모르는 척하고 지금 무시하고 있는데 얘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환율하고 채권만. 이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언젠간 이게 커플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얘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안 움직이고 있다면 뭔가 어쨌든 이 둘 간의 밸런스가 깨지고 있는 것이긴 할 거예요. 뭐 얘가 다시 움직여서 방향을 맞추던가 얘가 다시 움직여서 방향을 맞추던가 아무튼 맞추긴 맞출 것 같죠. 일단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하여튼 달러 인덱스는 금요일날 고용지표 좋게 나왔다. 긴축 우려가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고 오늘이 아니죠. 어제죠. 어젯밤에도 장대 양봉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되면서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지금 원자재들. 원자재들이 조금 심상치가 않은 모습입니다. 그죠? 원자재들 안 그래도 안 봤었는데 어젯밤부터 좀 보기 시작했는데 원자재들 하여튼 그래서 급락을 했다. 구리 그리고 국제유가 어젯밤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 하여튼 국제유가라든가 뭐 유가라든가 국제유가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안 좋으면 위험자산도 좋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는 계속 일단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달러는 지금 이제 그 직전 고점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좀 무거운 저항에 왔습니다. 여기를 지금 이제 시원하게 못 넘어가면은 또 이런 박스권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래쪽 대략 여기, 위쪽 여기 이렇게 해서 박스권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일단은 테이퍼링 이야기 솔솔 나오고 있고 하니까 뭐 넘어가려고 시도는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저항에 맞닥뜨렸으니까 몇 거래일 정도 쉴 수는 있다고 보는데, 다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뭐 수요일 날 인플레이션, 그죠? 수요일 날 코어 CPI 지표 확인하고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을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달러가 올라가면 우리 신흥국은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계속 강하네요, 그죠? 달러가 계속 강하고 변동성 지수는 죽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고, 뭔가 어쨌든 그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생기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제 박스권을 돌파했네요. 박스권까지는 아니고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이거 시원하게 돌파한착을 해버렸네요, 그죠? 고용지표에 대한 반응,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지금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야, 긴축이 빨라진다, 긴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에 대한 반응, 주식시장 제외한 채권이나 환율시장은 아주 반응이 정상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다만 주식시장은 뭐가 있는지, 지가 뭘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기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금리가 올라가면은 나스닥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요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이 안 좋았다, 언제 그랬냐? 요 구간에서 그랬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봤고요. 뭐 기사들 좀 몇 개 좀 나온 게 있는데 간단하게 좀 점검만 좀 하고 넘어가자면요. 그 연준에서 조기 테이퍼링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답니다. 고용지표, 며칠 전에 나왔던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 테이퍼링 시간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지금 실제로 연준 사람들이 막 주장을 하나 봐요. 대부분 어떤 뭐 투자은행들 뭐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뭐 골드만삭스니 뭐 JP모간이니 뭐 시티그룹이니, 그런 친구들은 이 올해 대부분 이제 올해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뭐 12월, 11월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예상치였단 말이죠. 이번에 고용지표 나오기 전까지, 금요일날 고용지표 나오기 전까지 컨센서스가 그랬단 말이죠. 가장 매파적으로 보는 데가 뭐 9월 달에 논의를 시작해서 뭐 가을에 시작한다, 한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대형 IB들 중에서. 근데 아무튼 그 이번에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그런 전망들이 확실하게 좀 앞으로 당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눌러봤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어쩌고저쩌고, 보스턴 연은 총재가 어쩌고저쩌고, 조속한 테이퍼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을에는 테이퍼링 시작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요게 다예요. 네. 연준 인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연은 총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확실히 의식하고 있죠. 근데 지금 주식시장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나오고 있고, 뭐 골드만에서는 고용시장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네요. 이들의 말을 뭐 다 믿을 건 없지만 고용시장 회복이 빨라진다면 테이퍼링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달러의 상승 속도도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저 10월달 안에만 해결되면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10월달 전에만 어떻게든 이 법률을 통과시키면은 이 정부 부채 한도 문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뭐 굳이 볼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요것도 사실 이미 뭐 나온 이야기죠. 지금 부양책 이야기인데 상원 뭐 민주당 3조 5천억 달러 지출한 공개하긴 했다는데 이거 이미 며칠 전에 반영된 거죠. 며칠 전에 상원에서 초당파 의원들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안을 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한번 올랐었죠. 이미 이거는 어쨌든 반영이 된 내용이긴 하고요. 빠르면은 오늘 밤에 통과된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이미 다 뭐 시장에 반영된 그런 내용들이라 하여튼 뭐 딱히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 뭐 이 정도 일단은 살펴봤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요. 사실 뭐 지금 어쨌든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뭐 있었나요? 오늘 아침에 그 뉴스 하나 반영이 됐죠. 지금 반영된 결과가 이겁니다. 이재용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뭐 어쩌고저쩌고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거를 재료로 해서 일단 삼성전자라든가 오늘 한국 주식시장이라든가 미국은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이재용 회장 그거를 재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갭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9시 47분 현재까지로서는 이 갭상승 출발이 팔아먹기 위한 갭상승이었음이 일단 드러나고 있긴 한데요. 9시 47분이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장중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그냥 쳐다만 볼게요. 근데 뭐 아무튼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굉장히 더러워지겠죠. 삼성전자 그림이 굉장히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항이 하나 더 생긴 거죠. 82,200원 뭐 대충 요 정도 선에 또 저항이 하나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오늘 선물은 삼성전자 빨로 갭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빨로 갭상승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일단 하락 중이죠. 하락 중이고 오늘 뭐 봐야 될 건 430 공방전. 430 공방전.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건 것 같아요. 어제 430 부근에서 일단 단기적인 지지력을 확인했는데 이 지지력을 오늘 깰 거냐 말 거냐 뭐 이 정도를 놓고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430 공방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근데 보시면 저점은 미세하게 낮아졌죠. 저점은 어제보다 미세하게 낮아졌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야 돼요. 이게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선물 4조 원 샀는데 귀신같이 그 다음날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많이도 의심을 해볼 만하긴 해요. 네. 그리고 이 몇 조 원씩이나 들어왔는데 이 갭상승 출발했잖아요. 이 지금 갭도 다 메꿔버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장대 양봉의 힘은 일단은 뭐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괜찮긴 하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옛날 같진 않아요. 분위기들이 원자재들도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여튼 분위기들이 좀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 갭상승 출발했다는 게 별일도 없었는데 미국에선 별일도 없었는데 이 삼성전자 이슈를 가지고 이재용 회장 이슈를 가지고 그 갭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이 보시면 일단 오늘 같은 날 갭상승 출발을 하면 통상적으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콜옵션이 살아나는데 오히려 안 좋긴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갭하락 적당히 해주고 나서 이 저점과 고점을 테스트 해주면서 지지력 확보를 해줘야 얘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갭상승 빡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하락 추세 중이니까 팔아먹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겠죠.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선 보통 갭상승하면은 안 좋은 경향이 있는데 지지력 확보하는데 안 좋은 경향이 있는데 갭상승 출발해서 일단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풋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갭하락 적당히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양봉으로 저가 매수세가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어쨌든 8월 5일, 8월 6일 날 풋옵션들이 어떤 단기적인 지지력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갭하락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좀 양봉으로 올라오려는 경향이 좀 없진 않아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풋옵션은 무려 4거래일 동안 어떤 든든한 지지력을 확보한 셈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9시 50분 뭐 오후도 아니고 오전이니까 아침 시간이니까요.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좁은 박스권 안에 와 있고 430 공방전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갈 것처럼 해놨는데 또 430 붕괴시키면은 그림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점이요. 원래 정확하게 따지면 430.3인데요. 이제 아무튼 하도 이 자리를 이제 건드리다 보니까 이 자리가 해지고 해져가지고 그냥 대충 430이라고 표현을 해도 뭐 딱히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430 부근에서 싸우고 있다. 이런 모습들. 코스닥 시장이 참 코스닥 숏 들고 계신 분들이 참 아무튼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어떻게 되려나. 하여튼 그렇지만 어쨌든 뭐 손절기준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이 생길 거면 7월 26일 날 이 시가 여기를 넘어가면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개겨볼만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 정도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달러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47원, 45원이 이제 지지력이 됐습니다. 그죠? 어쩌면 지지력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 40원에도 지지력 있는 거 확인했죠. 45원에도 지지력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리고 지금 47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평선들 꼬라지를 보시면 이제 뭐 121선하고 241선 만나고 이제 정배열로 조만간 가는 거예요. 이제 241선 올라오고 있고 241선 내려가고 있고 121선 올라오고 있으니까 정배열 초창기, 정배열 초창기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긴축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러는데 하여튼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한 번도 긴축 쇼크를 반영하지 않는 듯한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사람들 뒤통수만 겁나게 치고 있죠. 네. 누가 봐도 하여튼 뭐 3거래일 동안 선물을 그렇게 사고 삼성전자 그렇게 샀는데 올라갈 것 같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뒤통수를 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뭐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을 수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좁은 박스권 안에 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웬만하면 어차피 특별한 일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코스닥 시장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뭐 코스피 숏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냥 적당히 해놓고 아예 그냥 장중에 좀 모니터를 안 보는 게 어떨까. 이거 봐봐야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하여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더 이상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참 고점을 못 넘었죠. 아직 직전 고점을 못 넘었는데 유로화는 붕괴됐습니다. 그죠? 유로화 약세가 심각합니다. 그죠? 유로화 약세가 달러 강세를 끌고 가는 건데,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유로화가 지속적으로 어제도 저점을 낮추고 오늘도 저점을 낮추고 이렇게 계속 추세가, 이 하락 추세가 완전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 하락 추세였는데 아직 뭐 어떤 넥라인 이런 거, 넥라인도 깼죠. 넥라인도 깬 상태고 하락 추세. 또 그리고 이평선들 보시면 이제 완전 수렴했죠. 지금 여기 딱 모여 있네요. 1.19에 모든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거 241선, 121선, 61선 다들 대가리를 내리면서 내려오네요. 그죠? 얘가 내려오면 주식시장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아무튼 내려오고 있고, 이평선도 이제 완전 역배열로 가기 직전이고, 그 와중에 단기 하락 추세 만들어져 있고, 단기 하락 추세 정도가 아니죠. 뭐 어쨌든 큰 넥라인 깼으니까 뭐 하락 추세. 달러는 그럼 뭐 상승 추세 가겠죠. 아직 달러 인덱스가 뭐 전저점은 직전 고점은 못 넘었지만 어쨌든 뭐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들이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세가 시원하냐? 어쨌든 그건 아니니까 일단은 우리는 어떤 그 선만 지켜보자고요. 얘가 선을 넘는지 선을 붕괴시키는지 이런 것만 지켜보면서, 그것도 하루 종일 장중에 지켜볼 필요는 없잖아요. 한 오후 3시쯤 와가지고 오늘은 지켰나? 오늘은 어딜 깼나? 이 정도만 살펴보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